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순간의 행복이 믿기 힘든 질문 하나로 무너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임신 소식. 모두가 축복할 거라 믿었던 자리에서 그녀는 상상조차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이아리는 화장실에서 두 줄의 분홍색을 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검사기를 다시 들었다가 놨다를 반복했다. 임신 소식을 기다린 지 정확히 2년 5개월. 불임 치료를 거쳐 겨우 얻은 이 소식. 할인의 눈물이 흘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37살의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 엄마가 될 여자였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축복해 보였다. 남편 김민재에게 알리기 전에 할인은 병원에 전화했다. 산부인과 예약을 확정짓고 검사 결과를 들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아기는 튼튼했다. 임신 4주였다. 할인의 가슴이 부풀었다. 그렇게 기쁨에 젖은 채 오후를 기다렸다. 저녁 6시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할인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검사기를 들려 있었다. 민재는 할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았다. 달려와서 할인을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로의 존재로 충분했다. 엄마가 먼저 알고 싶을까? 민재가 물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모여서 같이 얘기하자. 그들은 그 밤을 설렘으로만 채웠다. 아이의 이름을 짓고 아이방의 색깔을 정했다. 민재는 할인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볼록해지지 않은 배. 그 안에 한 생명이 숨쉬고 있다. 그것이 신기했다. 그것이 신성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민재의 어머니 윤미숙이 고급 한식당에 도착했다. 윤미숙은 60이 넘었지만 외모는 훨씬 젊어 보였다. 금색 안경테, 화려한 액세서리, 고급 정장. 그녀는 지역 유지의 아내이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였다. 말투도 표정도 모든 것이 권위적이었다. 할인은 그 앞에서 항상 작아진다고 느껴왔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인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윤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미간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할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틀렸다는 신호였다. 식탁의 온도가 한순간에 급강하했다. 윤미숙이 천천히 수저를 내려놨다. 그리고 할인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달랐다. 마치 사냥감을 보는 눈빛이었다. 그래, 축하한다. 윤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근데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할인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 애가 우리 민재 아이 맞지? 식당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할인은 귀를 의심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미숙은 계속했다. 요즘 그런 일들 많잖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너한테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야. 그 말들이 할인의 가슴을 관통했다. 아이를 뺏으려는 칼처럼. 집에 돌아온 할인과 민재는 침묵 속에 밥을 먹었다.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지도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임신 관련 잡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이 유물처럼 느껴졌다. 할인은 식사를 마친 후 침실로 들어갔다. 움직임이 어색했다. 마치 누군가의 집에 있는 손님처럼 조심스러웠다. 민재는 거실에 남았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분명 뭔가 해야 할 말이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할인에게 달래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 다음 날부터 윤미숙의 집착이 시작됐다.
아침에 집에 찾아와 할인의 산부인과 병원 이름을 물었다. 오후에는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친자 검사 기관의 이름을 언급했다. 할인은 점점 짓눌렸다. 호흡이 얕아졌다. 밥을 먹지 못했다. 민재,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줄래?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핸드폰을 들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좀 기다려. 엄마가 진정되면. 진정될 것 같아? 매일 더 심해지고 있어. 알아. 근데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이 할인을 더 화나게 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남편. 그것이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편에 서 있는 아들처럼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인의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할인아, 너 요즘 뭐 해? 목소리가 이상한데. 할인은 울음을 참고 설명했다. 그 모든 황당한 일들을. 친정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말했다. 결혼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여자가 시어머니면. 아직 뭘 모르는 거야. 28일째 되는 날 윤미숙은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친자 검사 기관을 예약해뒀다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이건 폭력이었다. 그날 밤 할인은 침실 문을 잠갔다. 민재가 밖에서 두드렸다. 할인아, 열어줄래? 까. 할인. 까. 민재는 결국 거실에서 지냈다. 친자 검사 날이 되자 윤미숙은 직접 할인의 집에 와서 데려갔다. 마치 범인을 인도하는 경찰처럼. 병원 복도에서 할인은 가슴을 졸였다. 안내받은 방은 무언가 거대한 심판의 장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마저 따가웠다. 입속 점막을 채취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의사가 면봉을 내밀었다. 할인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리는 손이 자신을 범죄자처럼 만들고 있었다. 필요하신가요? 할인이 물었다. 자신의 목소리도 낯설게 들렸다. 물론이죠. 의학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0일이 있었다. 그 20일은 할인에게 무한정처럼 느껴졌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일을 가지 못했다. 병원에 출근했지만 손은 자꾸 떨렸다. 환자들의 모습이 흐릿했다. 세상이 회색이 되어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와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할인은 그것을 알았다. 알아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에너지가 없었다. 집에서도 거실에서도 민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거실에 민재가 있으면 침실로, 침실에 민재가 들어오면 욕실로. 일주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한지우님,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하실 수 있으신가요? 할인의 세상이 멈췄다. 결과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할인.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다. 일치율이 99.9%입니다. 명백한 모자 관계입니다. 그 수치가 할인의 무죄를 증명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바꿀까? 할인은 결과지를 집에 가져갔다. 민재를 기다렸다. 저녁 6시 민재가 들어섰다. 할인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결과 나왔어.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가 다가왔다. 결과지를 봤다. 한참을 봤다. 그 모습 자체가 아팠다. 자신의 아이를 의심하는 남편의 모습. 그것이 가장 끔찍했다. 아, 다행이네. 민재가 말했다. 다행이네라니. 그 단어가 할인을 가격했다. 마치 최후의 주사처럼. 다행이라고. 할인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다행이라고.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 당신은 어머니 말 한마디에
나를 의심했어. 우리 아이를 의심했어. 그리고 이제 와서 다행이라고. 할인이 일어났다. 나는 이 집을 떠나가. 할인. 지금 당장. 할인은 침실로 들어갔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복잡한 감정은 없었다. 단지 냉정함만 있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냉정한 현실감. 민재는 문 밖에서 계속 불렀다. 할인아, 들어줄래? 제발. 할인은 들리지 않는 척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이 집에서 느낀 행복이라고는 나흘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모두 지옥이었다. 택시 안에서 할인은 핸드폰을 켰다.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다. 많은 변호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 스토킹과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 박준영은 아주 침착했다. 사무실에서 할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메모를 하며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CCTV 영상은 있으신가요? 네, 제 생각엔 시어머니가 제 병원 파일을 몰래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병원 현관에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영상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료정보 도용 시도, 사생활 침해,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변호사는 더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남편분도 이 과정에 동조했나요? 네. 그럼 부부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변호사는 할인에게 조언했다. 모든 통화를 녹음하세요. 문자 메시지는 전부 보관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할인은 그 밤부터 실행했다. 민재의 전화가 오면 받으면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다. 민재의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면 전부 스크린샷했다. 할인은 사냥꾼이 되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사냥꾼.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윤미숙이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온 할인을 찾아왔다. 할인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할인의 어머니는 이른이 가까웠고 여전히 강했다. 뭐하러 오셨어요? 며느리를 좀 봐야겠는데. 안 돼요. 뭐라고요? 제 딸한테 상처를 준 분이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윤미숙은 물러났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변호사 박준영은 윤미숙에 대해 조사를 했다. 할인의 의뢰로. 그리고 찾아낸 것이 있었다. 한 지역 신문 기사인데요. 20여 년 전 기사예요. 화면에 떠오른 기사에는 윤미숙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사였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상했다. 통상적인 성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는 그 성을 버렸다. 현재 윤미숙의 남편 성으로 개명했다. 변호사는 추가로 설명했다. 인적 정보를 더 파보니 이 첫째 아이가 남편분의 친생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인은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 윤미숙의 집착. 그 근원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할인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할인도 저질렀을 거라고 가정하며 미리 그것을 폭로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윤미숙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할인은 이 사실을 알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느껴야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느껴지는 건 오직 차가움 뿐이었다. 어떤 동정도 없었다. 자신의 삶을 파괴한 사람에 대해 동정할 수는 없었다. 변호사가 할인에게 말했다. 이제 협상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위자료와 양육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이 민재와 만난 것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민재는 초라해 보였다.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벌써 늙어 보였다.
하리는 그것을 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린, 제발 다시 생각해봐. 민재가 말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당신은 엄마를 선택했어. 난 선택되지 않았어. 변호사는 조용히 문서를 내밀었다. 합의서였다. 양육권은 할인에게. 위자료는 월금으로 지급. 신청하지 않는 한 이혼 불문의 합의. 뭐가? 민재가 문서를 봤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할인 정말. 끝났어. 더 이상 당신한테 말할 게 없어. 그날 밤 할인은 침실에 누웠다. 친정의 침실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의 침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할인은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작은 배. 그 안에 생명. 우리 둘이서 잘 살아가자. 할인은 중얼거렸다. 6개월 뒤 아기가 태어났다. 남자아이였다. 할인은 아이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 할인은 확신했다.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어떤 누구도 이 아이를 의심하게 하지 않겠다고. 출산 휴가 중 민재가 한 번 병원을 찾아왔다. 아이를 보기 위해. 할인은 그를 맞지 않았다. 병원에서 경비원을 부르라고 했다. 민재는 그렇게 쫓겨났다. 그것이 필요했다. 단호함이. 그 단호함만이 자신과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 친정으로 돌아온 후 할인은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최소 몇 년은 아이가 어릴 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 때문에 잃어버렸던 행복들을 아이와 함께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정 어머니는 할인에게 묻지 않았다. 왜 남편을 떠났는지, 정말 돌아갈 생각은 없는지. 대신 아이 옷을 사고 분유를 준비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할인은 그것에 감사했다. 아이가 100일이 되던 날, 변호사 박준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지우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할인이 받은 것은 충분했다. 월금으로 지급되는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의 친권. 민재의 서명이 들어간 모든 서류는 할인이 보관하기로 했다. 그 밤 할인은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다.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그곳에 민재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할인의 세상이 아니었다. 할인의 세상은 이제 이 아이뿐이었다. 우리 아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할인이 중얼거렸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에는 의심도 배반도 없을 거라고 할인은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친정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 친정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평온했다. 할인이 밤중에 울어도 그냥 옆에서 아이를 안아줬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 아이를 봐줬다. 아무 조건도 아무 질문도 없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할인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아이가 잘 자고 일어났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확인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안다. 과거에 나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당연함 때문에 무너졌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밤이 오자 할인은 변호사에게 최종 문서를 받으러 갔다. 이혼 합의서와 양육비 약정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제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할인은 자유였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할인은 휴대폰을 켰다. 민재로부터 몇십 개의 문자가 와 있었다. 할인아, 다시 한 번만.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약했어.
제발 아이라도 볼 수 있게. 하리는 하나씩 읽지 않고 모두 지웠다. 휴대폰 설정을 바꿔서 민재의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했다. 그것이 자신과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밤중에 하리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임신 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더 단호했다. 더 강했다. 더 자신감 있었다. 마치 다른 여자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다른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었다. 고통이 자신을 깎아냈고 남겨진 것은 단단한 의지였다. 아기가 울었다. 하리는 아기를 들었다. 아기는 젖을 먹기 위해 울고 있었다. 하리는 침대에 누워 아기를 안겼다. 아기가 빨며 우는 소리, 그것이 이제 하린의 세상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벽 4시, 하리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아기를 재우기 위해, 아기를 지키기 위해. 창밖으로는 서서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반복될 거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리고 그 후로도. 하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하리는 중얼거렸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충분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